아이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아내가 곧 죽어도 임신을 해야겠다고 이제 여겨요. 그래서 임신에 장애물이라고 할 만한 걸 이제 제거해가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런 미래나 다 돈인데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근데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생물학적 임신이었다 해가지고 이제 이 작가가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고개가 되게 끄덕끄덕 거려졌어요. 요즘 세상에 자연 임신이란 멸종위기의 동물과도 같았다. 열의 아홉은 거치고 나는 시험관 수정을 우리도 시도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번번이 실패했다. 원인 불명으로 인한 불임이 정식 진단명이었다. 인류의 역사가 통합세기에 이르렀는데 원인 불명의 영역이 남아있다니 기가 찰 일이었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인공수정이니 뭐니 이제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아마 작가가 공부했던 것 같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어째저째 안 되다가 어째갖고 이제 됐단 말이에요. 되고 나니까 이 사람 뭐야 얘들아. 집이 문제네. 내가 말하자 미아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해서 이 세태적인 문제 이제 이거죠. 어머니한테 가봐 이사하셨잖아. 그래서 애를 낳는 거 좋은데 이제 그 다음부터 단칸방에 살아도 됐지만 아이가 생기면 이제 문제가 다르고 여기서 한 놈 더 붙으면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거지. 밥숟가락만 하나 더 얹으면 된다. 정말 어휴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나눠진다 해도 교육비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둘째는 둘째로서의 존재가 있고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미래적인 어떤 설정에서도 비슷한 문제 이렇게 이렇게 주인공들이 비슷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임신을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굳이 낳을 필요가 없는 것이 어? 어, 저 체이서에 나왔나 여기 나왔나 아무튼 그게 이게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하니까 사람이 굳이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사람은 인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온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장애인도 보호해야 되고 뭐도 보호해야 되고 뭐 차상위 계층도 뭐 해야 되고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골치일 수 있는 거예요. 미래 사회를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옛날은 이렇게 해서 이제 노동으로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험한 일은 안 하려고 할 거고 지금 추세로 가면은 험한 일들은 로봇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봇 시체를 치우는 일은 정말 밑에 계층 그러니까 그 인도를 저기 하자면 언터처블 불가촉 천민 맞나요? 그 언터처블 맞나? 아무튼 그런 불가촉 천민 이제 그분들이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니까 아이를 낳는 거를 국가적으로 이게 막을 수 있는 시대가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하고 반대죠. 지금 우리가 안 낳으려고 하고 나라는 낳으라고 하는데 반대로 나라에서도 그거를 이제 원하지 않는 시스템적으로 원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대해서 또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까지 읽다가 말았네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마음이 무너졌다. 익숙한 풍경과 냄새를 감각하는 순간, 엄마 품처럼 편안한 공간으로 들어오는 순간, 승리를 갈망하던 한 마리 어린 늑대였던 나는 본래의 상처 입은 새끼양으로 돌아왔다. 신발도 벗지 못하고 현관에 우두커니 서서 서럽게 울고 있는데 그때 서재문이 열렸다. 아버지는 천천히 걸어오더니 내 어깨에 손을 얹고는 말했다. 페르 아르두아 아드 아스트라. 아까 아버지께 하는 제사와 더불어서 인용이 되었던 그 라틴어인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울음을 진정시키고 위를 올려다보자 아버지는 말했다. 되게 그 진중한 소설이고 문장도 되게 간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물들이 작품의 길이하고 잘 맞아요. 적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최 박사가 있어요. 신경과학자이자 아버지의 친구, 어머니의 조력자이자 우리 집안에 들어오진 그림자. 근데 여기서는 조력자로 나오는데 제 생각에 이 아버지의 친구인 최 박사가 나중에 반전이 있지 않을까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뭐였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다 읽지 않아가지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지난번에 체이서 같은 경우에 제가 빼먹었는데
소설 이야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 추천사를 김경욱이 썼더라고요. 소설가 김경욱이. 근데 이 추천사를 보면 추천되는 책의 내용을 알 수도 있지만 추천하는 사람의 그 성격이 드러나요. 어떤 소재든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건 작가로서는 커다란 축복이다. 문지역의 첫 장편 소설 체이서는 섬세한 감수성, 절망에 맞서는 유머, 매혹적인 디테일, 정교한 미스터리, 인상적인 반전이 꼼꼼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우아하고도 힘차게 울려 퍼지는 작품이다. 문지역은 영혼이라는 아름답고 귀한 말이 촌스럽고 거창스러운 유물 취급받는 너무나 스마트한 세상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의미심장한 질문까지 던지고 있다. 기대대로다. 아니 기대 이상이다. 체이서를 펼치는 순간 당신을 둘러싼 세계가 이동한다. 당신 한 사람을 위해 온 세상이 기꺼이 움직일 것이다. 당신이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서 말이다. 멋지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칭찬을 많이 했는데 이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 그 다음에 나를 나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들이 되게 이제 여기 앞에 갖고 왔었던 게 그 델포이 신전 너 자신을 알라 그거였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SF적으로 풀어가는 게 참 쉽지 않다. 아니 서사로 전반적으로 서사로 푸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되게 고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통합정부잖아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통합정부 통합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 2년 사이에 뭐 이렇게 머리에 뾰족한 게 그렇게 막 이건 12년인데 1, 2년 더 지났네. 한 몇 년 사이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뾰족한 게 막 있지 않다는 거죠. 네, 창작도 그렇고 연구도 마찬가지고, 마치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로 제일 잘 쓴 논문은 석사 논문이라고. 나중에 박사 논문도 쓰고 매년 저 같으면 1년에 한두 편 어떻게 밀리다 보면 한 두세 편이 발표되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한 한두 편에 한 두 편 정도의 논문을 쓰는데 거기에 뭔가 딱히 새로운 게 딱히 그렇게 되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꾸준히 그냥 내 깜냥껏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이제 열심히 그 속도대로 이제 써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계속 열심히 써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되게 잡지도 막 하고 있고 하니까 차기작도 기대해 보겠습니다.